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부 사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길을 걷다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마트에서 서로 뭘 살지 의논하며 장을 보는 중년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법적으로 혼인한 남녀 사이를 말하죠. 하지만 진짜 부부 사이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집안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20년, 30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서약하는 그 순간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에서 인생의 동반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서로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치약을 짜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돈을 쓰는 습관, 청소하는 방법, 심지어 화장실 변기 뚜껑을 올리고 내리는 것까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때로는 큰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부부 관계는 시간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합니다. 꿈과 현실 사이.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렙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새 집을 꾸미고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응의 시간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하는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결혼 3-5년 차가 되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경제적인 부담,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 오는 변화들. 이때 많은 부부들이 첫 번째 큰 시련을 겪습니다. 결혼 10년을 넘기면서 부부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하는지, 언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이 시기에 부부는 마치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을 갖게 됩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고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것처럼 느끼죠. 이들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소통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통화해도 모자랐는데 결혼 후에는 밥 먹었어? 일 언제 끝나? 같은 기능적인 대화만 남게 되죠. 하지만 진짜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요즘 내가 조금 예민한 것 같은데 이유는 이거야.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이런 기분이 들어.
이런 진솔한 대화들이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둘째, 존중입니다. 결혼하면 상대방이 내 소유물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통제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도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좋아한다면 괜찮아. 내가 축구 보는 걸 이해 못하더라도 내 취미를 인정해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존중들이 쌓여서 큰 신뢰가 됩니다. 셋째, 감사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해주는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밥을 해주는 것, 빨래를 해주는 것, 돈을 벌어오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고마움을 잊게 되죠. 하지만 가끔씩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부부 사이의 따뜻함을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부부 생활이 항상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 스트레스, 돈 문제는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집값, 아이 교육비, 양가 부모님 용돈, 생활비, 끊임없이 들어가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서로에게 짜증을 내게 되죠. 육아 스트레스, 아이가 생기면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첫 아이가 생겼을 때는 둘 다 초보 부모라서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육아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개인 시간도 없어지니까 예민해지기 쉽고요. 시댁, 친정 문제.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양가의 다른 문화와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개인적인 성장의 차이.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아니듯이 배우자도 계속 변하죠. 때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맞는 사람들일까? 결혼을 잘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거의 모든 부부가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완벽을 포기하기. 젊을 때는 상대방이 내 기대에 100%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대신 그것도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숙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역할 인정하기.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해라고 비교하지 말고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돈을 버는 사람도 중요하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하기. 혼자만 성장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으세요.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책을 같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관심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부부 사이란 무엇일까요? 부부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죠.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죠. 때로는 좋은 모습을,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의 안전한 항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위로가 또 있을까요? 오늘 부부 사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부부 관계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이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의지입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들을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부부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영원할 수는 없는 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린 사람이기에 감정 또한 수없이 움직입니다. 조금만 더 배려하고 생각을 바꾼다면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